아일랜드 서부의 항구 도시인 고레이는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생계가 위협받는 듯한 표정을 짓고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은 뒤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깡패들의 횡포로 고통받는 주민들이었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뭔가를 결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한국인 한 명이 이사를 오면서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주민은 동네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개입으로 인해 동네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동네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의 일들은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고레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일랜드 서부 항구 도시인 고레이에서 파바를 운영하는 세르샤라고 합니다. 제가 많은 분께 저희 사연을 공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에게는 다소 충격적이었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제가 사는 아일랜드는 총기 소지가 불법이며 범죄율이 낮아서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수년 동안 바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가게 안에서 중범죄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겼던 적이 없었죠. 제가 이곳에서 수년 동안 바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가게 안에서 중범죄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겼던 적이 없었죠. 다른 분들이 들으면 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바를 운영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라고 할 만큼 오래전부터 꿈꿔온 일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하루하루가 정말이지 행복의 나날들이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실 저는 언제부터인지 동양인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인들은 모두 험악하고 무서워.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험악한 인상의 동양인 손님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손님이지 영업을 방해하는 회방꾼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중국인 깡패들이었죠. 목소리도 어찌나 큰지 주변 사람들은 일절 신경도 안 쓰고 떠들어대는데 정중하게 조용히 말씀 좀 부탁드린다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어이 사장, 도대체 뭐가 시끄럽다는 거야? 내가 내 돈 주고 술 좀 마시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장사하기 싫어. 결국 저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깡패였지만 가게를 드나들 때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술집에 건장한 남자 손님들도 그들의 험악한 인상과 태도, 기세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했죠. 저는 이 깡패들이 오면서부터 심각한 스트레스에 병원까지 다니며 우울증 약까지 처방받아서 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토록 행복하던 바 운영이었는데 이제는 출근을 하는 게 무서운 지경이었죠. 요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과거의 생활들이 그리웠습니다. 이게 다 저 동양인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영업을 방해하면서부터야. 동양인들은 원래 저렇게 험악하고 무서운 사람들일까? 바에 출근하는 게 낙이던 내가 이제는 출근하는 게 두려울 지경이라니. 그냥 장사를 접어야 하나? 그럼 뭐 먹고 살아야 하지? 무서운 동양인들 때문에 잘 운영하던 바를 폐업해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했죠. 뭐 그 정도 진상 손님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워낙 그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이라서 더 심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진짜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였죠. 언제부터인가 이 껄렁한 깡패들이 저희 가게에서 맥주 한 병만 시켜놓고 몇 시간을 떠들고 놀면서 손님들을 모두 내보내더니 사장인 저에게 말하더군요. 어이 사장, 요즘 장사 안 되지? 우리가 가게 장사 잘 되도록 보호해 줄 테니까 보호비 상납해. 안 그럼 장사하기 힘들 거야.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자기들 때문인데 자기들에게 보호비를 상납하라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험악한 얼굴로 말하다 보니 저도 주눅이 들어서 그때는 제대로 대답하지도 못했죠. 그저 그럴 돈이 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동네가 저 깡패들이 장악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식당이나 술집 등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죄다 보호비를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볼멘 불만들이 터져나왔죠. 이대로는 장사를 접거나 저 깡패들의 행패를 막아야 하는 갈림길에 들어서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동네 주민들 모임에서 의견을 내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저 깡패들이 우리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도 예전에 운동 꽤 하시던 분들 많잖아요. 데이비드 씨, 로건 씨 같은 분들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도 운동 꾸준하게 하시는 덩치 크고 근육이 우락부락한 분들도 많고요. 근데 저 깡패들한테 굽신거리니까 우릴 더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부 힘을 합쳐서 저들에게 우리가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 의견에 많은 주민이 동의하는 듯했지만 섣불리 나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직접 언급된 주민분들도 마찬가지였죠. 다들 그런 깡패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눈치였습니다. 이런 식이면 문제 해결이 되기는커녕 앞으로도 그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영업에 지장이 생길 게 뻔했습니다. 사실 무서운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에게 밉보였다가는 가게에 어떤 행패를 부릴지 몰랐고 더구나 그들이 저에게 인신상해 공격을 가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또한 주민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주민들도 지금은 특단의 용기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거참. 한번 해봅시다. 나도 예전에는 한가락하던 놈이라고. 장사 시작하고도 하루라도 운동을 빼먹은 적이 없어. 그 깡패들 나보다 덩치도 한참이나 작더구먼. 세르샷이 말이 맞아.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동네가 다 망하겠어. 다행스럽게도 주민분 중에서 한 분이 저의 의견에 동의해 주셨고 그 이후에는 이야기의 주제가 과연 어떻게 그들의 행패를 막을 것인가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현실적인 의견은 그들이 우리들의 업소에서 행패를 부릴 때 주민 모두가 그쪽으로 달려가서 그들의 행패를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적인 우세에 힘입어 그들에게 겁박을 주자는 것이었죠. 이 방법은 생각보다 먹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주민분들 중에는 힘이 장사처럼 강한 분도 있었고 투기 운동을 꾸준히 해오던 사람도 있었기에 유사시에 그분들이 힘을 써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런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주민들끼리 토의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깡패들이 또다시 우리 가게에 행패를 부리러 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약속한 대로 서로에게 연락을 취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주민이 우리 가게에 집합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깡패들의 행패를 막기 위해 대면했죠. 하지만 그 깡패들은 뭘 먹고 자란 것인지 그다지 크지도 않은 몸집에 무기도 없는 상황에 두려움이라고는 없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치고 험악하게 인상을 구기며 막무가내로 덤벼드니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았죠. 그들의 고함에 덩치가 산만한 우리 주민분들도 그야말로 깨갱이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여자인 제가 나서봤지만 역시나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들은 정상적인 대화가 통하는 부류의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그들의 행패를 막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우리들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경찰 측에 이런저런 사정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했죠. 하지만 돌아온 경찰관의 대답은 우리 주민들을 더욱 좌절하게 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딱히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죠. 그들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말이죠. 그 깡패들은 그런 부분들을 훤히 깨고 있는 듯 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교묘하게 우리를 괴롭혔고 영업을 방해했으니까요.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자신들이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답이 없었죠. 그저 참으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얼마 전 우리 동네에 한국인 한 명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다고 음식을 싸들고 동네 집마다 방문하며 인사를 하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이웃에 이사를 오면 너무 반갑고 기쁜 일이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럴 정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사를 온 사람이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동양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이 한국인 주민분은 동네 주민들의 표정과 여러가지 정황들을 근거로 우리의 직면한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했던 모양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저에게 그 한국인 주민분이 물어보더군요. 혹시 마을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모두 안색들이 안 좋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요. 이런 질문이 실례가 된다면 죄송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여쭙는 것이니 이해 바랍니다. 새롭게 이사온 한국인 주민분은 굉장히 지적이고 점잖았으며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동양인에 대한 두려움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말이죠. 사실 제가 겪은 특정 동양인의 이미지를 일반화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긴 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인 주민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지금 마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죠. 사실 제가 한국인 주민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털어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이분도 우리 주민이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했고, 그간에 답답했던 저의 마음을 하소연하는 듯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한국인 주민분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면서 조금은 놀랬습니다. 저렇게 얌전하고 부드럽게 생긴 양반이 글쎄 과거에 한국에서 직업 군인을 했었다는 거였어요. 물론 지금은 전역하고 이곳 아일랜드에 친척들이 있어서 이사를 온 거였지만요. 그래서 솔직히 혹시나 하는 마음도 생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인 주민분은 한동안 조용히 고민하는가 싶더니 동네 주민분들을 모아달라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일로 토의를 좀 해보고 싶다고 말이죠.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건을 위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없던 희망을 보게 되었죠. 한국인 주민분은 우리에게 깡패 소탕 작전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때 한국인이 얼마나 영리하고 지혜롭고 용감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의 작전은 비록 소규모 작전이었지만 전술이 있었고 전략이 있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병사들이 적군을 물리치듯 말이죠. 그의 작전 설명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민 모두는 그의 설명에 홀린 듯 열심히 경청하다가 설명이 끝나자 한동안 침묵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민분이 제일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진짜 그대로만 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겠어요. 훌륭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단합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주민분들의 반응은 가히 열광적이었습니다. 마치 삭막한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던 차에 오아시스라도 본 것 같은 그런 반응들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신이 보내주신 신의 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주민분들은 그 자리에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이 지옥을 탈출해야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죠. 우리는 각자 역할을 담당하여 깡패들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우리 동네는 잠깐이었지만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던 일상이었죠. 우리를 괴롭히던 깡패들을 일부 검거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검거는 경찰이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한국인 주민분과 우리가 모두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게에는 한국식 서버 업로드 형식의 CCTV를 설치했고 깡패들의 불법적인 행동들을 담아내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협상을 위해 깡패들에게 대화를 요구했고 결국 고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하는 장면까지 담아낼 수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깡패들을 경찰들의 도움으로 감옥에 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 마을에는 과거의 평화가 다시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랬죠. 하지만 경찰이 잡아들인 깡패들은 해당 조직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두목은 건재했고 그 밑에 부하들도 대거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조직원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고 다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라는 것이 밝혀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깡패 두목은 우리 주민들 모두를 한자리에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모인 곳은 바로 저희 가게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깡패 두목과 그들의 무시무시한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크나큰 일신상의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이대로면 정말 저들에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괜한 짓을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찰나 저는 제 눈을 의심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죠. 갑자기 깡패들에게 둘러싸인 저희 가게 주변으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수많은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그 자리에 있던 깡패 두목과 부하들은 모조리 잡혀갔죠.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은 한국인 주민분에 의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첫 번째 작전 이후로 조직 자체가 와해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혼자서 미리 이 모든 것을 설계해 놓았던 것입니다. 미리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 깡패 두목이 이런 행동을 취할 것을 예상하고 경찰 측에 당부해 놓았던 것이죠. 군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쪽 경찰 쪽에도 인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한 것인지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주민분에게 힌트라도 좀 주지 너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인 주민분은 이 사실이 새어나가면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록 알고 지낸 지는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에 감동했죠. 한국에는 정이라는 감정 문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면 모르는 체 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날 이후 우리 주민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곧장 한국인 주민을 찾아가곤 한답니다. 그리고 한국인 주민분에게는 우리가 모두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제 바에서는 술을 공짜로 드리고 식당에서는 식사가 공짜입니다. 결단코 돈을 주겠다는 한국인 주민에게 우리의 마음을 단칼에 거절하면 우리 상처받는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지금까지 한국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큐브였습니다. 아일랜드인 세르샤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동네의 깡패들 때문에 큰 위기에 처했던 주민들이 한국인 주민 덕분에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사연이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